네, 서울 강서구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끝이 났죠.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는 상황이고, 이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를 일단 재신임하는 모양새인데요. 한 주간 주요 정치 이슈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얘기 나누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또 보궐선거에서 승리까지 가져오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욱 단단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말씀하셨듯이 구속영장 기각 그리고 보궐선거 승리를 통해서 이재명 지도 체제가 공고화되고 있다. 안전 국면에 접어들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사법 리스크의 완전한 해소가 아니고 또 재판 과정에서 변수가 남아있는 점 등은 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당 내에서는 11월에 현역 의원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요. 공천룰 재개정에 관한 목소리가 친명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둘러싼 당내 또 한 번의 홍역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현재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기 전이긴 한데 각 지역별로 선거구 상황, 특히나 친명 후보의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정무 조직 라인들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아마 이후에 당내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 나올 것 같습니다. 특히 그런 상황이라면 특히 광주 연남 현역 의원들 상대적으로 비명계가 좀 많지 않습니까?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좀 분위기 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봐야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호남 지역 의원 중에 다수가 비명계 의원이고요. 또 여론조사를 해보면 무당층의 비율도 높기 때문에 자칫 당내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호남 지역이 또다시 삼지대 신당론의 발원지,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현재 이재명 후보의 친밀도를 중심으로 해서 친명, 비명 후보의 경쟁력의 우위가 좀 점쳐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과정은 친명계 내부에서도 차기 시장 선거 구도와 관련해서 또 분화의 가능성들이 있어서 친명, 비명 여부 그리고 차기 시장 구도가 중첩적으로 작용하는 선거 구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가운데 지금 송갑석 의원이 사퇴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누가 갈 것이냐 이것도 사실 관심인데 호남 인사로 채워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죠?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호남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송갑석 전 최고위원 이후에 호남 출신의 지명직 최고위원은 없을 것 같고요. 현재 강력하게 두 분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먼저 거론됐던 분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인데요. 동작을 나경원 의원 지역구에 공천함으로써 한강벨트의 파일럿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 고려가 있었는데 당내 지도부에서 좀 반대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분이 대전 녹색연합 출신의 박정현 전 구청장 후보인데요. 충청권 교두보 확보라는 측면 그리고 충청권에 마땅한 친명 주자가 없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의 낙점인 것 같습니다. 네. 이번엔 여당 분위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보궐선거에 대한 평가 또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사실상 김기현 대표가 재신임 얻은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? 재신임을 얻었다기보다는 재신임을 당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현재 정기국회 국정감사 중이고요. 그리고 예산국회가 있습니다. 국회 선거 정개특위 협상도 이끌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. 국감뿐만이 아니라 국정조사, 특검 뭐 이런 법안들도 지금 상정 대기 중인 상황에서 지도체제의 교체는 결국 여당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억지로 수명을 채우도록 강요받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주목할 점은 사무총장 인선인데요. 당초 박대출 의원 인선 루머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친박 출신의 이만희 사무총장이 임명됐다는 겁니다. 이게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터뷰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. 친이 중심에서 친박 탕평 인사로 갔고 이건 최근에 TK 민심을 고려한 정무적인 판단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와 좀 반대의 움직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준석 대표 수도권 위기론을 계속 강조해 오면서 오늘은 사실 눈물까지 보였습니다. 집권여당 침묵을 비판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를 했습니다. 이준석 전 대표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?
일단 돌아갈 다리를 불사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대통령을 건달에 비유한 인터뷰를 KBS에서 한 적이 있고요. 오늘 뭐 대통령에게 집권당에 종속된 조직이 아니다.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독자적인 독립적인 길을 가겠다라는 의사표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10월 말 아직 날짜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10월 말 11월 초에 이준석, 이현주 전 의원 등이 포함된 톡 콘서트가 광주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. 아마 제3지대 개혁신당 관련 논의들을 본격적으로 점화하는 세레모니가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게 신당 창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. 이렇게 좀 쉽게 해석해도 될까요? 네, 그 선포식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또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사실상 정의당에도 폭풍이 꽤 큰 것 같습니다. 이 돌파구를 찾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이죠. 일단 1.8%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얻었기 때문에 사실상 제도권 정당으로서 존립 근거를 잃어버린 측면이 있고요. 이미 상정회당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당화의 폐해가 컸고 4분 오열돼 있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경쟁을 하기가 힘든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설사 3지대 신당 논의 과정에서 잔존하더라도 민주당과의 연합공천 외에는 다른 전략적 선택 여지가 없는데 민주당이 그걸 굳이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정치적인 미래가 굉장히 암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정미 대표 역시 큰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시공왕기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